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EBS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클래스는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학급 단위, 학년 단위, 과목 단위로 구성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학습 여부를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활용해서 학급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클래스를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검색창에 EBS 온라인 클래스라고 검색을 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처럼 이렇게 바로 검색을 하지 않으셔도 EBS 초등, EBS 중학, EBS 아이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EBS 초등, EBS 중학, EBS 아이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렇게 EBS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용을 한번 보시면 아래쪽에 온라인 클래스 개설 바로가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조금 전에 봤던 EBS 온라인 클래스 홈페이지가 바로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EBS 온라인 클래스를 검색창에 바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경우에는 이 안내창을 닫아주셔도 좋습니다. 닫아주시면 EBS 온라인 클래스의 메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메인 화면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미 EBS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시면 바로 로그인을 하시고 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선생님께서 아직 EBS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EBS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봤던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안내창이 뜨게 되고요. 다시 한번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메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셨다면 반드시 선생님들께서는 교사 인증을 받으셨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사 인증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내 클래스와 내 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 정보를 누르면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시면 기본 정보 중 맨 아래쪽에 교사 인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교사 인증을 받아주셔야 선생님들께서 클래스 개설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지금 교사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증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교사 인증을 받으셨다면 이제 클래스를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탭 중 두 번째에 있는 온라인 클래스 개설하기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선생님의 학교를 먼저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학교 검색에 맨 첫 번째 저는 충남, 천안시 중학교 신방중학교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온라인 클래스 개설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아래쪽에 보시면 온라인 클래스 정보를 선생님께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클래스명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여기에 희원쌤과 함께하는 수학교실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URL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URL은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사용하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남
충남 EBS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확인을 해주시면 사용 가능한 URL입니다 라고 뜨시면 이 URL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URL이 좋은 점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이 주소를 바로 보내주시면 학생들은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보다 쉽게 이 클래스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당 학교는 아까 선생님께서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학년을 선택하고 반이나 과목은 선생님들께서 선택적으로 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뜰 거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온라인 클래스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클래스를 개설할 기본이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하나의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배움터, 공지사항, 커뮤니티, 마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학생들이 실제로 클래스에 들어왔을 때 처음 보게 되는 페이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공지사항은 선생님들께서 뭔가 글을 올리고 싶으실 때 제목이나 내용, 파일들을 첨부하셔서 학생들에게 공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글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시면 온라인 공간상에서 원활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것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클래스 관리, 강좌 관리, 강좌 등록 등이라는 이 세 가지의 탭입니다. 먼저 클래스 관리는 학생들이 클래스에 그냥 신청한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클래스 강의의 탭을 만들어 둠으로써 바로바로 어떤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강좌 등록은 좀 더 편리하게 선생님께서 강좌를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클래스 관리와 강좌 등록은 여기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강좌 관리에서도 가능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강좌 관리를 누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먼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클래스 관리를 한번 눌러보시면 메뉴 관리라고 있습니다. 메뉴 관리를 들어가시게 되면 메뉴 관리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전에 보셨던 배움터, 공지사항, 커뮤니티, 마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은 옆에 있는 폴더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새 메뉴 또한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종류가 다를 수도 있으니 공지사항 페이지에 있는 이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하위 목록으로 새 메뉴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메뉴당 6개까지 가능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메뉴를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중요한 강좌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에 보이시는 강좌 관리, 여기에 들어가셔서 강좌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강좌 가져오기를 선택하시면 강좌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수학 과목을 선택한 후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수학에 해당되는 강좌 목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조금 더 상세한 강의 목록을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강좌 목록 다운로드라고 있으니 이걸 클릭하셔서 목록을 보신 후에 강의를 검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EBS 중학 뉴런 수학 1 상 이것을 선택한 후 강좌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좌를 가져오시는 경우 직접 운영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총 한 건의 강좌를 가져와 운영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확인을 누른 후 가져오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좌 개설 관리에서 조금 전에 제가 가져왔던 EBS 중학듀런수학원 상 이 강좌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게 되면 이 강좌의 강의 목록들이 이렇게 보이시게 될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세 가지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필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이 강의의 이름을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삭제 버튼인데 이것을 누르게 되면 강좌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강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실 겁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강의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손 모양으로 바뀌시게 될 텐데 이것을 클릭한 채로 아래나 위로 가져가시게 되면 강의의 순서 또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챕터 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챕터를 추가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챕터 추가 버튼을 눌러서 1단원이라고 적고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 위치에 1단원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 또한 삭제, 그리고 순서를 변경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또 강의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의를 추가하시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생성이 되는데요. 강의 추가 버튼을 누르고 가장 마지막으로 가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49강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강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좌 구성에 들어오셔서는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삭제하고 변경하고 순서를 바꾸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1강, 2강, 3강만을 이용해서 강의를 구성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강의를 모두 삭제하고 1단원 챕터와 1강, 2강, 3강의 강의들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강의들을 모두 삭제를 하고 1단원 1강, 2강, 3강만 남겼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어떤 활동을 할지 미리 다 계획이 되어 있으시다면 강의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만드는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것만 세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것을 삭제할 수는 없지만 만든 것을 기반으로 추가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최소한의 것을 만들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강의를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강을 듣기 전에 학생들에게 강의 노트를 배부하고 그리고 1강을 듣고 나서 퀴즈를 푸는 것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1강의 개념을 확인하는 것까지 만든 다음에 드래그해서 1강 다음 자리에 옮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옮겨주게 되고 만약에 2강과 3강도 세팅이 다 되었다면 아래쪽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내용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저장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저장 버튼 옆에 있는 강좌 개설을 눌러주셔야만 강좌가 오픈됩니다. 내용이 저장되었다고 해서 개설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강좌 개설 버튼을 눌러서 강좌 개설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좌를 개설하시게 되면 강좌 구성이라는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앞에 선생님께서 세팅했던 것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워 넣으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뭐가 다른지 먼저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끌고 온 EBS 중학유년수학원 상해에 해당하는 강의 옆에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 추가 버튼을 눌러서 만든 강의를 보면 옆에 미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영상을 추가할 것인지, 문서를 추가할 것인지, 이미지를 추가할 것인지, 텍스트를 추가할 것인지, OX 퀴즈를 추가할 것인지, 토론을 추가할 것인지 등 다양한 툴을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강의 노트에 대한 강의이니까 문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간단히 적어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부분에서 파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파일들을 올리실 수 있지만 꼭 유의하셔야 하는 것은 저작권 여부입니다. 여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고 반드시 저작권이 확보된 자료만 업로드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저작 가이드라인 내용 보기 이것을 클릭하신 후에 확인을 하시면 체크가 됩니다. 똑같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강의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 강의 오픈 신청도 눌러주셔야 합니다. 강의를 오픈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 강의를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노트 부분이 오픈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미등록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툴을 이용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의에 미등록 부분을 다 오픈으로 바꾸어 주셨다면 이제 다시 한번 강좌 관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보게 되면 이렇게 개설된 강좌는 강좌 개설 관리에는 어떠한 강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강좌를 보기 위해서는 운영 강좌 관리로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강의를 클릭하셔야지만 아까와 같은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래스 운영 관리 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운영 관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게시판 통합 관리는 클래스 안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게시판들이 모여 있어서 선생님들이 손쉽게 하나의 틀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팝업 관리는 학생들이 로그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장 같은 것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밑에 보시면 있는 회원관리 탭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클래스를 오픈하셨다고 해서 학생들이 바로 수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뭔가 이 클래스에
가입 요청을 하게 되면 선생님은 꼭 그 학생에게 가입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회원관리에서 그 학생의 이름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선택 회원 승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그 학생에게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학생은 선생님께 승인을 받은 후부터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 있는 권한관리 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과에서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조금 막막하실 수는 있지만 만약에 한 학년에서 과목들을 모아서 하나의 클래스를 개설하려 하시는 경우 선생님 한 분께서 클래스를 개설하신 후에 다른 선생님들께 동일한 운영자의 권한을 줄 수 있는 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권한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강좌 관리나 운영 관리를 체크를 하시고 해당되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시면 함께 이 클래스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에듀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넷 티클리어는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활동자료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협업과 소통을 도와주는 교육정보 통합 지원 서비스입니다. 에듀넷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회원가입을 하신 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에듀넷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교육과정 정보와 교수학습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시기에 맞추어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범교과 학습 주제 및 수업활동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교육과정 기반의 수업 연구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설계 자료, 교수학습 자료, 외부 자료, 연구 자료 등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성취 기준별 검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초, 중등 교육 정책과 교육 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원문, 연구자료, 연수자료 등 정책 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시기에 맞춘 학습 자료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평가, 자유학기제, 고교교육력 제고, NCS 기반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분산되어 있는 교육정책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사들 간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또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 자료, 학급 경영 자료, 학회 행사 자료 등 교사라면 누구나 탑재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 학년, 과목별, 키워드별로 상세 검색이 가능하여 손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기 키워드를 확인하고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에듀넷 티클리어의 실시간 인기 검색 순위를 제공하여 키워드별 관련 인기 콘텐츠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현재 아이들의 관심사 또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 아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인기 자료 및 최신 자료를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추천 자료, 최신 자료, 인기 자료를 한 곳에서 모두 모아볼 수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디자인하고 계획해 주신다면 더 풍성하고 알찬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에듀넷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자료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영상 자료입니다.
여러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스타일이 모두 다르시고 배울 점이 각각 다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EBS 온라인 클래스와 에듀넷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비대면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에듀넷을 통해 얻게 되시면 수업 연구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EBS 온라인 클래스 상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대단원별로 구성을 해주신다면 학생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체크하는 부분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알차게 구성을 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학생들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더 나은 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께서 협업하고 공유하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